那中国政府怎么去定义低空经济？把天分成3部分：120米以下、120米到6000米、6000米以上，就是说到2万米，2万米以上也就是太空城了。 그래서 중국은 하늘을 이렇게 4개로 나눠요. 120m 아래, 그 다음 120m에서 6000m, 그 다음 2만 m, 6000m, 2만 m, 2만 m 이상. 那中国政府重点是发展6000米以下。 그래서 중국은 지금 6000m 이하의 제품을 주력을 하고 있어요. 把6000米以下定义为低空经济。 그러니까 6000m 아래를 저공 경제라고 하는 거고요. 低空经济有4大板块，一个是低空基础设施，第二个是低空飞行器制造，第三个是低空服务，第四个是飞行安全保障。 그러니까 기초 시설, 그다음 뭐 자재,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그다음 서비스. 那无人机是一个很泛的概念，可能很多人一想到无人机，想到中国的 DJI，DJI 只是很小的一部分。 그래서 이 드론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드론 얘기만 하면 모두 생각하는 게 DJI인데 사실은 DJI가 드론에서 참여도가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만 DJI인 거예요. 因为无人机它是一个高度集成的，可以理解为电子产品。 그래서 오히려 드론을 한 개 전자제품으로 보는 쪽이 더 맞고요. 那从技术上来分，无人机分单旋翼、多旋翼，又分这个双旋翼、垂体混合翼，也有分电动、油动、插混以及气动，比如说氢气，像韩国也有这个氢燃料无人机。 그래서 이 드론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뭐 날개가 하나, 2개, 뭐 몇 개 이것도 있고 그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 쓰냐 열면 배터리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뭐 또 특별히 이야기하면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드론도 있어요. 한국도 아마 수소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那如果是从行业应用来分，它有农业的无人机，有行检的无人机，有物流的无人机，也有地形测绘、一级救援以及军警类无人机。总的来讲，主要是在这7大场景。 그래서 또 이 어플리케이션 볼 때 농업, 물류, 그다음 뭐 의료, 그다음 이거 경찰 쪽, 그다음 이 지도를 그릴 때 쓰는 드론, 군사용도, 그다음 사람을 탑승할 수 있는 드론 이렇게 7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那中国的无人机行业目前来讲，从事无人机设计制造的有2000多家。 지금 중국에서 이 드론 쪽에 관련된 업체가 2,000개 정도 있습니다. 从事无人机运营的达到2万家。 그리고 드론을 사용하는 업체도 거의 2만 개 정도 되고요. 那么全球有超过33000家无人机企业。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는 33,000개 정도의 업체가 드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那中国大概占全球50%。 그 중에서 중국 업체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我们广东省占中国市场超过50%。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 광동성이 드론에 또 50, 중국 내에서는 드론의 50%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我们深圳市有接近2000家的无人机企业。 그래서 심천에서만 드론 업체가 2,000개 정도 됩니다. 那我们中国市有人预测，全球到2030年，无人机市场能够达到2万亿人民币。 그러니까 보면 2만 원이면 아마 이거 2조, 예, 2조 정도의 R&D로 계산해서 2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我们可以看一下中国无人机产业的发展，从2015年到这个2025年，它的快速的增长。 이거가 그 드론의 그 성장하는 이 뭐야 그래프입니다. 추이도. 那目前无人机的主要市场是在农业、林业、电力、测绘、应急和物流等行业。 그래서 지금 볼 때 보면 농업용, 그다음 이거는
검침용, 그다음 뭐 지도 측정용, 그다음 그 의료용 이거 다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분야가. 我们再来了解全球的投资。全球从08年到2024年，对无人机的投资累计达到350亿美金。 그래서 지금 볼 때 2008년부터 2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아마 35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요. 那有人预测到30年全球投资将达到980亿美金。 아마 2030년 정도면 규모가 980억 불 정도 될 거예요. 你像我们韩国就有很多投资者过来找我，希望能够跟我们达成合作。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그 투자자들이 찾아와서 이쪽에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这是全球对无人机的投资，当然北美占了51%，亚太27%，欧洲17%。 지금 볼 때 이 드론에 대한 투자를 볼 때 북미가 51%, 유럽 27%, 아시아가 27%예요. 那我们分析一下无人机产业，我们中国实际上有上百个无人机产业园。 그리고 중국은 이 드론 산업 단지만 해도 350개 정도가 됩니다. 쌍발육스거만. 主要集中在上面这些地区。 그러면 주요하게 이런 도시들의 그 드론 산업 단지가 있고요. 大多数无人机制造主要分布在我们广东省，也就是我们所在的这个城市。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광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천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广东省的工业无人机大概占了我们整个中国市场54%， 네, 시장 점유율은 54%고요. 消费级占了95%。 이 컨슈머 쪽은 거의 95%. DJI 一个人占了70%。 그 중에서 DJI가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当然，这个无人机产业它因为发展的时间很短，只有10年的时间，所以这个产业它是一个比较典型的寡头经济。 그래서 지금 볼 때 이 드론 업체가 드론을 이제 시작된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융 과부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산업이고요. 也就是说，年销售达到500亿人民币的只有 DJI 一家。 그리고 영업액이 RMB로 500억 달성한 업체는 DJI 하나밖에 없습니다. 就5到20个亿的只有6家。 그리고 5억에서 20억은 6개 회사. 大多数企业小于1亿人民币。 그리고 1억 언더가 많은 기업들이 거의 매출액 한 1억 언더예요. 한국으로 하면 한 200억 언더. 那我们可以看一下中国无人机企业的现状。那中国的无人机产业它有一个好处，它的供应链非常的完整。 그래서 지금은 중국 드론에 대한 현황이고요. 그런데 이 중국은 드론 관련된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从无人机的材料到无人机的这个软件开发、硬件设计以及无人机的产品解决方案。 그러니까 볼 때 자재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이쪽이 아예 완벽하게 함께 인프라로 갖춰져 있는 겁니다. 那中国的无人机产业链可以实现100%的国产化。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 중국산 써도 드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世界上大多数国家都要向中国采购无人机原材料，实现无人机的组装。 그러니까 이 대부분 나라들에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야 드론 조립이 가능한 겁니다. 2017年，日本交通省想学习美国跟中国的这个所谓的特高灯电，那么他们2017年日本交通省
定了一个法律，禁止日本的无人机企业向中国采购无人机配件。6个月之后，交通省把这部法律废了，因为这部法律执行，使得日本国家没有办法生产无人机。 그래서 2017년에 일본 교통부에서 중국산을 안 쓰려고 법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중국산 그 원자재 사지만 했는데 6개월 뒤에 그 법을 바꿨어요. 6개월 뒤에 도무지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所以说，最后日本交通省只要求日本的无人机企业有2个东西不能采购中国的，一个是飞行控制系统，还有一个遥控器，因为日本国家自己本身生产那个福特法遥控器。 그래서 교통부에서 딱 2가지만 중국에서 구매 안 하는데 하나는 비행 컨트롤 시스템하고 그냥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이게 왜냐면 리모트 컨트롤은 일본이 나름대로 자기네가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目前韩国大多数无人机企业也是从中国采购无人机配件。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도 거의 다 중국에서 자재들을 사가고 있습니다. 我们会发现，在韩国，无人机展览会基本上都是中国的无人机企业。 그래서 보면 한국에서 가서 그 드론 그 전시회 같은 데 가봤는데 거의 다 중국산이었어요. 当然，这并不代表说中国的无人机企业就非常优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의 드론 업체들이 너무 우수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因为大多数企业的规模并不大。 네, 그리고 중국도 대부분 드론 업체들이 규모가 너무 크지는 않거든요. 像达到我们公司这个规模的企业都不多。 니 좀 손 많이 띄지 마. 그래서 자기 회사만큼 큰 회사 없다 해서 야 그래 내 기말해봐 이거야. 因为这个无人机行业它还是分得比较细的，那为什么它就是说我刚刚讲中国的无人机企业，并不是我说中国的无人机企业有多么的优秀，因为大多数企业都是规模比较小。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드론 업체들이 규모가 작습니다. 第二个就是它的创新能力还是比较弱。 그리고 뭐 기술 창조를 해야 되나요? 그게 취약하고요. 就是产品同质化竞争比较多。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냥 골고루 한 애들이 서로 경쟁만 하는 거예요. 还有就是这个供应链大多数比较小。 그리고 이 서플라이 체인도 보면 규모가 작고요. 比如说俄乌战争，它要下500万架飞机出来，基本上有很多企业协同去完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드론 500만 개 필요해 하면 어느 한 개에서 그걸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회사들이 합해서 그 오다를 나누는 거예요. 当然好处就是一个企业拿到订单之后，把它分解下去。 예,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대표해서 그 오다를 따고 동업끼리 서로 다 나눠 가지는 겁니다. 但是这里有带来的另一个问题，就是很多产品它还没有标准，那么就如果你像每一个企业做的东西，就会有品质差异。 그러니까 여러 개 업체들이 하니까 이 품질 수준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운이 좋으면 좋은 회사에서 품질 좋은 부가 되고 운이 나쁘면 완전 대박 치는 거죠. 就为什么会这样呢？就是因为任何一个产业它需要时间去沉淀，那么无人机它发展的时间很短，在中国来讲也只有10年时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아직 뭐 이런 기술이나 이런 평준화가 안 돼 있어요. 이제 뭐 이 산업이 시작된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一般来讲，一个产业需要成熟，大概需要15到20年的时间。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개 산업이 뭐 평준화로 정착되려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 걸리거든요. 因为它涉及到研发的投入、人才的培养以及技术的创新。 그러니까 보면 뭐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하고 뭐 인재 양성이나 그런 기술 창조 이것을 하려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我本人也是一名大学的教授，所以说我对这个大学需要的无人机人才，我也做了梳理。 그리고 다른 신분이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이
인재 양성에 대한 체계를 지금 가져가고 키워가고 있는 거고요. 所以中国很多大学也在朝着这个方向去改变它的专业。 그래서 많은 대학들도 지금 이 드론 관련된 학과에 대해서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我也有带我们韩国的一些大学的教授参观过中国的大学无人机相关专业。 그리고 뭐 한국의 교수님들도 요청해서 사실 뭐 중국의 드론 관련된 대학들도 견학을 했고요. 那中国现在更多的是推动大学跟企业合作，我们叫产教研习用。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대학하고 기업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산 연구 뭐 인프라가 원론으로 쭉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인재 양성에서도. 因为我们从国家层面在推动培养创新能力强的所谓的工匠性人才。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집중적으로 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所以我们重点是培养这种视创人才，就拿视创创业，培养人具有独立自主的创业能力的人。第二个是创制，因为现在都是智能化工厂，要求这个智能生产能力制造的男女工人。第四个是创新，就我们一定要培养自己独立的知识产权创新的能力啊。第四个是创意，就是开发新的场景应用。 그래서 인재 양성 목표가 창업, 스마트화, 창신, 창의 이렇게 네 개 블록으로 나누거든요. 对，我自己也是中国的一名创业老师，培训大量的人去创业，特别是在大学，我有门课程就是大学生就业与职业发展规划。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이니까 어느 한개 학과는 그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이미 학생들한테는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멘토링하고 있는 중이고요. 所以随着科技人的发展，教育方式也在发展改变。现在中国大多数大学是聘请企业家或者说企业的高级工程师进入学校课堂。 그래서 지금 중국은 많은 대학들이 그 기업가 아니면 뭐 기업의 CTO를 학교에 모셔다가 강의를 시킵니다. 因为大多数的教授如果没有经过企业的训练，他可能很多都是写 PPT 故事的能力，但是他没有创新制造的能力。 왜 이러냐면 그냥 학교에서 글만 가르치는 교수들은 실제적으로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말하면 그 PPT 강의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比如说我们刚刚提到标准，要想让这个低空经济建起来，低空经济有很多标准啊，比如说这个地面设施、制造、低空飞行的设施信息基础、空间管理、协同飞行、场景应用、安全保障，这些都是有待建立国家标准。 지금 드론 관련된 표준 시스템을 제작 중입니다. 물론 여러 개 있거든요. 뭐 기초, 제조, 그다음 이거는 물리적인 기초 시설, 이거는 뭐 정보에 대한 기초 시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 하나가 다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我再看韩国人挺好。对，我晚一点打给你。这个低空经济产业体系，就是制造体系标准。 그러니까 이거가 산업 제조에 대한 표준. 还有网络安全，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사이버에 대한 안전 표준. 比如说一架飞机正在飞，突然间被网络黑客攻击了，它可能奔到某个政府机关大楼去。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면 뭐 다 모두 알겠지만은 드론이 날다가 해킹당했어요. 얘가 그러면 건물을 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또 표준이고요. 那再看看中国的无人机知识产权， 그리고 이거는 드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석. 目前全球的无人机技术来讲，中国、美国、以色列是在第一梯队。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이 지적재산권 보면 중국, 미국, 이스라엘이 첫 번째 그룹이고요. 所以欧洲、俄罗斯在第二梯队， 그다음 유럽하고 러시아가 두 번째 그룹, 日本、韩国在第三梯队。 일본하고 한국이 세 번째 그룹이에요. 这个是有数据支撑的，不是我自己杜撰的啊。 이거 그냥 헛소리한 거 아니라 자기가 다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我们来看一组数据，中国向全球输出了无人机专利73.26%。 이거 중국이 지금 드론에 관련된 특허가 73.2%를 점유하고 있어요. 就是中国应该讲，中国所有的产业，无人机的专利在全球是有绝对的优势。 그래서 그냥 드론만 봤을 때 지적재산권은 중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咱们来看这个，中国是第二名，美国和韩国的10倍以上。 그래서 이게 숫자를 딱 보면 미국하고 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当然，这个数据是到2020年。 이 집계자에도 2020년 거지거든요. 这是我们中国的无人机产业主要分布在中国的长三角和珠三角以及北京。 그래서 이 중국도 보면 이 드론 기업들이 이 광동성 지역하고 상해동 지역하고 베이징 쪽입니다. 那我们看一下， 상해. 이 광동성 지역에서는 지금 이 기업이에요. 이걸 써. 오케이. 那我们看一下中国政府是怎么规划这个产业的。 세 번째 파트는 중국의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那实际上，中国政府也基本上在10年前就开始布局这个产业。 그래서 중국은 10년 전부터 지금 이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大家可以看到，从2017年开始，中国政府每一年都出台了相关的无人机产业的扶持政策以及法律法规。 그래서 보면 2017년부터 거의 해마다 관련된 우대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고요. 那还有就是法律法规规定这个无人机怎么去飞，空域怎么去管理。 그 관련 법규들도 다 제정 중이고요. 이미 나온 거하고 계속 제도는 거 있고요. 那我们对无人机飞行器的管理也有哪些东西需要考驾照，都有规定。 드론도 운전면허가 있는데 종류별로 어떤 드론은 꼭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세부적으로 다 관련 규정이 있고요. 它像我们的汽车管理是一样，分 A、B、C、D、E。 그래서 뭐 자동차하고 비슷해요. 뭐 소형차, 중형차, 뭐 대형 트럭 뭐 이런 것처럼 세부적으로 다 분류되고요. 등급이. 这是无人机驾照。 이거 파일럿 면허증. 这个是由中国国家民航局发布的，这个驾照是全球通用的。 이거가 그 중국 항공국에서 발권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那中国现在年轻人都热衷于考无人机驾照。 그래서 많은 전문의들도 그 파일럿 자격증을 따는 데 열중하고 있고요. 来看一下我们地方政府是怎么做的。 아까는 전국적인 뭐 법규고 이건 또 지방 법규고. 中国呢，它是政治经济，就是先有政府制定产业政策，然后各个地方政府按照中央政策去落地执行。 그래서 중국은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나라적으로 정책 하나 되면
지방정부에서 그에 맞게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为什么中国这几年近20年的时间，中国的制造能力很强大？它就是国家在主导。那在其他的国家，比如说可能在韩国或者是在美国，它是一个市场经济。那么它可能比如说这个特朗普上台之后，他可能把那个拜登的政策给废了。但是在中国，假如说习大大他下去分解之后，这个政治是保持延续性的，因为中国政府每年它有个叫10几规划、15规划、13规划，每10年做一个规划。这个规划它要通过中国人民共和国人大代表委员会表决，一旦人大委员会代表表决之后，任何一个领导都不可以推翻它。 그래서 이거 뭐냐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 아주 그 체계적으로 정책을 연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진핑이 법균했어요. 후임자도 계속 따라야 돼요. 이걸 파괴하려면 중국 인민대표대라고 하는데 한국말하면 국회, 의회 같은 데서 합의를 해야 그걸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라도 미국 예를 들면 바이든이 무슨 정책 냈으면 트럼프 올라오면 야 안 돼! 그거 못하고 바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한계 정권이니까 계속 그 연속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所以我们会看到中国高速公路全球最长，中国的高铁全球最长。为什么？它是国家政策，它10年、15年持续干一件事。那假如说在韩国，估计李在明下届政府，他可能李在明要干的，他是不干的。 그러니까没电。没电了，没事，无所谓。 OK，我叫他试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은 한계 정책이 나오면 15년에서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사도 한국 예를 들면 이재명이 무슨 정책을 풀었으면 다음 후임자가 오면 그걸 싹 또 하지마 할 거라고. 没事，这都这么近。 OK，那这就是中国在某些方面讲，它是政府主导的产业，所以它会发展的比较快。当然，它也会带来负面的。负面就有什么？就是政府推动这个产业，所有的企业都在进行这个，最后可能就是马上卷入红海，蓝海迅速变成红海。这个我们中国人话叫内卷。 그래서 중국은 볼 때 정책을 하나 하면 쭉 밀어가서는 좋은데 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많은 기업들이 떼거지로 몰려요. 그러다 보면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은 일은 아니다. 경쟁이 살벌하거든요. 对，所以凡是它都没有最好的，它可能就是在这个发展过程中，它一定会带来一些负面的。 그래서 뭐 어느 산업이나 볼 때 뭐 급속 성장하다 보면 또 나쁜 부차적인 이런 부정적인 면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땡큐. 那比如说我们广东省为了响应中央要发展低工经济，我们广东省就制定了广东省高质量发展低工经济的行动方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이 나왔어요. 야, 결혼을 행하는 광동성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인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一般在中国是这样，中央政府做10年的规划，地方政府做3年的行动方案。 그래서 볼 때 중국 정책 볼 때 중국은 한계 정책을 만들 때는 10년 앞을 보고 만들어요. 그래 지방 정부는 또 내 단기적인 3년 안에 뭘 해야겠다. 이렇게 법규가 생기는 거고요. 那比如说是广东省哈，那我们看一下我们深圳市是怎么做的。 예, 신천에 관련된 또 법규가 나옵니다. 신천지방정부에서 또 만들어요. 深圳市作为中国的改革开放先行示范区，那么深圳有2大好处：深圳有双重的地法权，这是任何一个城市没有的。一个是中央政府赋予深圳市的地法权，第二个是我们的广东省政府赋予深圳市的地法权。那么深圳就会拿这个法律来制定产业发展政策。 그러니까 이 신천이 경제특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를 제정하는데도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에서 인정, 너네 새로운 법을 한번 만들어봐라. 광동 정부에서도 새로운 법 만들어라면 자기 지방에 유리하게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서 계속 이걸 시험을 하는 겁니다. 所以，不管我们深圳市委书记、市长调去哪里了，但是不影响这个法律的执行力。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법규는 살아있으니까 이 법규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你看，这是我们深圳市，针对离婚经济处理过法。